이번 시간에는 법무부에서 2022년 10월 발행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가이드북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시면은 입국부터 영주 자격 취득까지 한눈에 보는 체류 흐름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입국 후 체류 업무 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의 시각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법무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증을,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하고 동포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외국인 등록 혹은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돼서 원래 사증, 비자랑 맞는 그러한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4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만약에 체류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뭐 거소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죠. 체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신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많은 동포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문 취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 개시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체류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본적인 얼개 구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체류 자격 변경 흐름도는 사실상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영주하게 되는, 정주하게 되는 그러한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할 경우, 또는 방문 취업 비자를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영주 비자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재외동포 비자로도 영주 비자를 또 변경하는 것.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입국 후 체류 업무 개요에서는 한국의 사증 별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에 대한 안내라고 한다면, 2번 체류 자격 변경은 영주 내지는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서 사실상의 뭐 영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재외동포 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재외동포들, 특히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의 입국부터 결과적으로 영주 내지는 정주까지 이어지는 체류에 대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정주에 대한 것을 좀 더 얘기하고 있다, 목적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류 절차는 무척 복잡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부터 체류기간 연장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취업 신고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체류에 있어서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 중국 동포들에게 부과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 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안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비자가 여러 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듯이 점차 재동포 비자인 F4라든지 영주 비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H2 비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류 자격별로는 중국 동포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체류 자격, 목적에 따른 변경 사유,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체류 자격이 변경될 수가 있는가. 뭐 재산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직업의 업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변경 절차를 위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듯이 간단하게 한국어로도 참 알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내용을 위한 또 서류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혼동이 쉬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노동 현장에 있을 때 크게 두 가지 비자가 있고 그 두 가지 비자 이외에도 원래는 사실상 취업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취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듯이 방문 취업 비자와 재동포 비자, 그러니까 방문 취업 비자는 단순 노무에 취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도표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택배업이라든지 이럴 때 방문취업 비자로 이것이 가능한 부분과 또 재동포 비자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과 제한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주 비자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동포들의 취업에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동포 가족들의 체류 절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포 가족 체류 절차에 있어서도 이것이 재동포 비자냐, 방문 취업 비자냐, 자녀가 미성년자냐, 아니냐. 이런 면에서 시기별로 다르고 또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와서 이 동포 가족에 대한 체류 절차를 포함해서 중국 동포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복잡한 것, 복잡한 절차, 복잡한 내용, 이 분야의 행정적인 행정사로서 종사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기는 무척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상에서도 어려울 수 있고 중국 동포들이 이게 중국어건 한국어건 어렵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당연히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위반할 수 있겠죠. 이 업종이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상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재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에 있어서 제한된 사항과 가능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복잡한 것 때문에 위반 사항이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반 사항을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자별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재동포 비자 자격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 또는 방문 취업 비자 자격으로, 또는 영주 자격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계속 사는 것인데 여기서도 다양한 형태의 제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에서의 내용이 동포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의 지원기관들이, 체류 지원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리스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민간에서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하라 하는 측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동포들 입장에서는 민간 단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정보에 대해서도 그것이 법무부건 또는 구청이건 동포들에게는 당연히 그냥 정부인 거죠. 한국 정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대로 동포들을 외국인으로 또는 노동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고, 그러한 법과 제도 속에서의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포들이 증가해서 이제는 정주, 영주로 가는 체류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복잡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 법무부의 인식을,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고, 그것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무부의, 한국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중국 동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기의 중국 동포들에 대한 생각과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 세대를 산 중국 동포들, 사실상의 주민으로서 산 동포들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은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복잡성 속에서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